자, 절대부등식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용어가 절대부등식인데, 자, 절대부등식이란 게 어떤 걸 말하냐 하면, 전체 집합에 속한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부등식인데,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등식의 증명에서 이용되는 실수의 성질인데요. 자, A, B가 실수일 때 A가 B보다 크면 A-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각각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a, b가 실수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나오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성립하는 거는 대입하면 자명하게 성립하니까 AB가 실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각각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절대값의 제곱은 A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보시면 절대값의 제곱은 A의 제곱이 되거나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다 A 제곱이 되니까 절대값의 제곱이랑 원래 알맹이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B의 절대값은 각각의 절대값을 분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인 아이디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붙으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이제 부호를 따져서 벗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 절대값이 있는 것을 제곱하면 절대값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A가 B보다 크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클 때 루트를 씌워도 똑같다. 크기 부등호 방향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 있는데요. 부등식 문제에서 자주 이용되는 절대 부등식인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종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데, 곱셈 공식에서 많이 본 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이제 증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 밑에 보면 증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요 두 개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죠. 그래서 a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b의 제곱이 b제곱 2분의 b의 제곱에다가 4분의 3 b제곱을 더해주시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네가 항상 0보다 큰 게 성립을 하고요. 등호는 요게 만족할 때 성립을 하니까 a가 0이고 b도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완전 제곱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a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일 때 성립을 한다. 복분 동순이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곱셈 공식 변형해서 했습니다. 고등상에서.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각각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개를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등호가 각각이 같으면서 0일 때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하고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하실 때 좀 보면
그동안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고 여기서 증명하고 끝난 다음에 항상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거 크거나 같다 아니면은 뭐 작거나 같다 이런 거 성립을 할 때 등호 성립할 조건을 만약에 이제 서술형이 나오면 등호 성립할 조건을 같이 써주셔야 증명이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거에서 중요하긴 한데 뭐 기본적인 전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풀 때 부등식 풀 때나 이럴 때 유용하니까 그래도 두 번째 식들은 좀 눈에 익숙할 거예요. 곱셈 공식 때 많이 나온 거라서. 그래서 둘 다 부등식 형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요. 요건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 화면을 바꿨어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데요. 간단하게 산술기하평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조건을 먼저 보시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요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식이 요렇게 쓰기보다는 요런 형태로 많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는 2배 루트 AB다. 요런 형태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호는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전제 조건이 두 수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시냐면 얘는 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는 A, B는 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자, 증명 한번 볼게요. 자, 2분의 AB에서 루트 AB를 뺍니다. 자, 부등식을 증명을 할 때는 자, 그냥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고 결론이 나오면 되고요. 얘가 0이면 두 개가 같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뺐어요. 빼서 통분을 해서 그 식을 정리를 했더니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완전 제곱꼴이.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뺀 식이 0보다 크거나 결론이 나오니까 앞에 게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등호가 성립할 땐 요거 자체가 0일 때를 보면 되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일 때, 즉 루트 A하고 루트 B가 같을 때니까 A하고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두 개가 양수죠. 양수고 얘는 합이라고 그랬고 얘는 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주로 어떤 타이밍에 쓰냐 하면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첫 번째 언제 쓰냐 하면 자, 합 곱이 상수예요. 자,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씁니다. 자, 곱이 상수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쓰고 또는 곱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쓰냐 하면 잠깐만요. 자, 두 번째는 어때 쓰냐 하면 자, 합이 상수예요. 합이 상수거나 합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씁니다. 자,
두 가지 타이밍에 그 산술기하를 써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는 걸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두 수가 양수일 때 양수인 상태에서 곱이 상수거나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합이 상수거나 합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씁니다.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거는 되게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할게요. 자, 곱이 상수인 경우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 개가 양수예요. 자, x 플러스 y가 xy가 4일 때, 자, x 플러스 y의 자, 첫 번째는 두 수가 양수예요. 양수일 때 양수이고 곱이 상수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x 플러스 y는 2배 루트 x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얘가 4잖아요. 그쵸? 그럼 2배 루트 4가 나와서 얘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자, 양수예요. x가 양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입니다.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얘가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약분하면 얘가 2가 되니까 최소값은 2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자, 어떤 게 곱해진 형태가 나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자, 이거의 최소값을 해도 뭐 어떻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곱을 상수로 만들어야 돼요. 상수로 못 만들면 최소값이 문자가 있으면 요거 자체가 무슨 값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곱의 상수거나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산술기하를 써주는데 지금 곱 자체의 값을 몰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의 최소값을 그냥 구해서 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상태는. 그래서 얘네 값을 알면 뭐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으나 지금 안 되겠죠. 그럼 이게 전개를 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게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1 플러스 y분의 x에 x분의 y 플러스 1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전개하면 어떻게 될 거니? 그 정리를 좀 해주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얘네 두 수의 곱은 상수가 되죠. 그러면 앞에 상수는 내버려 두고 뒤에 거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돼요. 2배 루트 y분의 x 곱하기 x분의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해서 1이니까 2 더하기 2가 돼서 최소값은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어떤 경우냐 하면 x가 1보다 클 때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얘가 보니까 얘 1보다 크니까 양수네. 얘도 1보다 크니까 양수죠.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명제 산술기하가 포함이 되면 얘가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쓸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수상을 다 배우고 나면, 아니면 이제 수투까지 배우고 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지금 아직 수하까지만 배우면 양수라는 조건이 붙은 상태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수의 곱을 보시면 x 곱하기 x-1분의 1이죠. 얘가 얼마로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면 산술기하를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문자로 되어 있으면 제 값 자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려면 곱이든 합이든 상수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곱이 상수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곱이 상수인지 또는 상수로 만들 수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은 안 되죠. 그래서 조작을 해줘야 돼요. 조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자, 곱을 상수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요식하고 요식은 안 변하면서 요만큼에 대해서 산술 기하를 쓰면 상수로 만들 수 있겠죠, 곱을. 그럼 얘는 2배 루트 x-1에다가 x-1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약분되면 2 플러스 1이 돼서 3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상수가 아닐 때는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도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가끔 최소일 때 x값을 물어보면, 자, 얘하고 얘고 요 등호는 문제에서 두 수가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을 때를 최소일 때 x값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는 x제곱이 1이니까 x는 양수죠? 최소일 때 x값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최소일 때 x값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문제에서. 최소일 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랑 얘가 같을 때 x값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인가요? 근데 1보다 큰 거니까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요거 네 가지 예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양수가 있는데, 자, 합이 4예요. 그랬을 때 곱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수의 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얘가 이렇게 성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더한 게 4니까 루트 xy가 이보다 작고 나왔고 제곱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 곱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날 거고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꼭 산술기하로 안 해도 할 수 있긴 합니다. y는 4-x로 바꿔서 x에 4-x 이거 자체를 이제 fx라고 둬서 최소값을 구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안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술기하를 두 수가 양수일 때 합의 최소값이나 그 다음에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다.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나중에 이제 종이가 있어서 여분으로 써서 이제 붙일 수 있으면 써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되게 중요하고 잘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얘기를 할게요. 얘는 참고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학교마다 낼 수도 있어서, 그 다음에 참고로 모의고사에는 안 날 겁니다.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해서 빠져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가끔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기출을 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신다. 아니면 그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코시-슈바르츠가 나온다고 하면 연습을 꼭 해두셔야 됩니다.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코시-슈바르츠는. 자, 일단은 A, B, X, Y가 실수라는 조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한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코시-슈바르츠는. 산술기하는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코시-슈바르츠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요. 실수라는 조건만 만족한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한 거랑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한 걸 곱하면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등호는 요렇게 요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증명은 얘가 요거 좌변에서 우변을 뺀 걸로 증명을 해주면 돼요. 쭉 전개해서 펼쳐서 빼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3번하고 아마 4번이 문제집이 조금 많을 거예요. 문제집에서는 4번의 비중도 꽤 될 거예요. 좀 시간이 없으신 분은 3번까지만 연습하시고 4번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안전하게 하실 분은 코시-슈바르츠까지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거의 산술기하를 많이 쓸 거고, 특별히 양수란 제약 조건이 없으면, 실수란 조건이 있으면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해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제 한번 보시면 제곱의 합이 주어졌을 때 ax 플러스 by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무등식에 의해서 얘가 요게 ax 플러스 by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숫자로 나오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ax 플러스 by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이 값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으면 필수 예제로 넘어갈게요. 하나가 더 있네요. 하기 전에, 필수 예제 하기 전에. 자, 보충학습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부등식에서는 이거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자, 주로 요거 두 가지가 되게 많이 씁니다. 자, A, B의 대소를 비교할 때예요. 대소를 비교할 때 혹시 이제 명제에서 이제 뭐 부등식을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그 뭐 참 거짓할 때 대소 비교 판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 A가 B보다 크다를 증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빼서 0보다 큰 거를 보이시면 돼요. 빼서 0보다 크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B가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그 두 번째는 A도 양수, B가 양수일 때 첫 번째 거를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뺀 걸 어떻게 대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면 두 개가 양수인 상태에서 제곱해서 뺀 거의 부호가 판단이 되면 앞에 게 크다. 그 다음에 제곱해서 뺀 게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다. 이런 형태로 대소 비교를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앞에서 좀 예전에도 한번 봤을 것 같은데 이 아이디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거의 1, 2번으로 90%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안 된다고 싶으면 두 개가 양수일 때 b분의 a하고 1의 대소를 비교해 보면 그 b분의 a를 했을 때 1보다 크면 분자가 크겠죠. b분의 a 했을 때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크다,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소 비교할 때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다.
그 다음에 빼서 뒤에 게 크면 뒤에 게 크다. 그 다음에 빼기가 어려우면 제곱해서 빼볼 수 있다. 그것도 안 되면 나눠서 1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자, 17번부터 해볼게요. 자, 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자,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했던 보충 설명에서처럼 빼보고 부등식을 판단할 수 있으면 0보다 큰지 작은지 판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어렵다 싶으면 제곱해서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보시면, 자, 그냥 빼볼게요. 자, 앞에 거에서 뒤에 거의 뒤에 걸 빼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런 형태로 식이 전개가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식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증명이 됐죠. 자, 따라서 얘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단 등호는, 자, 등호 언제 성립하냐면 얘가 0일 때 성립을 하잖아요. A가 A 꼴 B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명을 혹시 하라고 한다고 하면 요거를 꼭 붙여주세요. 요거가 아마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1점 정도의 차이를 줄 수가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하실 분은 등호 성립 조건을 증명할 때는 꼭 써야 된다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해보려고 해보니까, 자, 1번처럼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식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 제곱을 해서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곱해서 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곱이 좋은 게 뭐냐면, 제곱해주면 절대값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했죠?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이랑 같다. 이거 했죠? 그래서 요 성질에서 얘가 a제곱이고 얘가 b제곱 되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빼기니까 a제곱 b제곱이 없어져서 2배의 절대값 ab, 2배의 ab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2배로 묶어주면, 자, 요거는 또 얘랑 같죠? 이렇게 될 것 같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양수면 0이죠. 그쵸? 음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인데 마이너스 2의 AB인데 얘가 음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성립하냐? 또 A 플러스 B의 절대값이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등호는 얘가 0일 때 성립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왜냐하면 얘가 앞에 거는 그대로 나오니까요. 0보다 크고 같으면. 그래서 0이 되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요걸 때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좁아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증명은 이런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등식, 절대 부등식의 증명은 뺀 거의 부호를 판정을 해주시면 되고, 뺀 거가 판정이 안 되면 제곱해서 빼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해볼게요.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하려면 문제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곱이 8일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자, x 플러스 2y는 2배의 루트 x 곱하기 2y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요렇게 쓸까요? 자, 요게 8이에요. 그죠? 8이니까 루트 16이죠. 얘가 2 곱하기 4에서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 플러스 2y의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x 이퀄 2y일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x 플러스 3y가 12일 때 xy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2배 루트 2x 이렇게 쓸까요, 일단?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x 곱하기 3y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12가 될 것 같고 2배 루트 6의 xy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가 6이에요. 나눠지면 6. 제곱하면 36이고 6xy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xy의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2x하고 3y가 같을 때 성립을 하고요. 2x하고 3y가 같으니까 혹시 값을 물어본다 치면 2x 플러스 3y가 10이잖아요. 얘가 2x니까 4x가 12가 되니까 x는 3일 때고 y는 그럼 2일 때 그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물어본 건 여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값은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때 x, y를 물어보면 이런 형태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조건은 A도 양수고 B도 양수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런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괄호를 곱해진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전개한 다음에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거를.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숫자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얘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요거에서 산술기하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5 플러스 2루트 4가 나와서 얘는 4가 되겠죠. 그럼 최소값은 9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그때의 a, b 값을 구하려면 조건을 구하려고 하면 a, b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없겠네요. 얘가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값을 구하기는 여기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끔 보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2배 루트 a분의 4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최소값이 안 나와서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의 최소값 자체를 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얘네들은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해볼게요. 자, x가 1보다 클 때, 자, 얘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수가 나왔고요. 어떤 두 개의 합이죠. 근데 둘 다 x가 1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고,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곱이 상수가 아니라서 산술기하를 지금은 바로 적용은 못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산술기할 쓴 타이밍이 곱이 상수이거나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얘를 상수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조금 많이 풀어보시면 어떻게 조작해야 될지 좀 보일 거예요. 곱이 상수가 되게 하려면 얘가 마이너스 4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까요? 이렇게 식을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요렇게 식이 써지고, 어디에서 산술기할 적용하냐면, 요거에 대해서 산술기할 적용하시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 루트. 얘가 약분이 돼서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8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산술기할 적용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최소값은 언제 최소일 때 x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한 x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하나가 2분의 3이랑 2분의 1이 나오는데요. 1보다 큰 애니까 2분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자,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실수라고 나와 있으면 거의 산술기한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기한은 양수일 때만 쓰는 거니까 산술기한은 실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4일 때 4x 플러스 3y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산술기는 안 될 것 같고 코시-슈바르츠를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시-슈바르츠는 한번 쓸까요?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여기서 요거 숫자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4x 플러스 3y니까 그 a 자리에 4가 들어가고 b 자리에 3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4의 제곱, 3의 제곱을 앞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얘가 16 더하기 9니까 25가 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4고 4x 플러스 3y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등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 4분의 x랑 3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식에 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고요. 자, 3x 플러스 4y니까 3x 플러스 4y의 제곱 이렇게 되시면 될 거고 앞에 x 앞에 3 있고 y 앞에 4가 있으니까 3제곱 플러스 4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코시-슈바르츠 식에 맞춰서 숫자들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가 9 플러스 16이니까 또 25.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오니까 얘가 25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등호는 똑같이 언제 성립하냐면 3분의 x랑 4분의 y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마지막 필수 예제입니다. 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인 두 벽면 사이에 20m인 철망으로 막은 그 삼각형 모양의 닭장이 있대요.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 닭장의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여기 값이 얼마냐?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네요. 자, 여기서는 자, 문자 설정을 해야 되겠죠? 넓이 하려면 가로 알아야 되고 세로 알아야 되니까 가로를 x라고 놓고 세로를 y라고 놓을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삼각형의 길이가 될 거니까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본 거냐면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2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직각삼각형이니까 20의 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x가 양수니까 요것도 양수고 요것도 양수고 합이 상수니까 뭘 알 수 있냐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400이 나오면 될 것 같고요. 2배에 원래 얘는 절대값 xy로 나와야 되겠으나 xy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xy의 최대값은 2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그 물어본 건 뭐냐면 넓이죠?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2분의 1 xy고 2분의 1에 200이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10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미터인가요?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의 최대값은 100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파트는 절대부등식하고, 자, 산술기하평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산술기하평균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까지. 그래서 요 각각 특히 이제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는 어떤 타이밍에 쓰는지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양수란 조건이 있으면 산술기하고 그냥 실수 조건만 있으면 코시 슈바르츠를 쓰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